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네, 테헤란에 대통령궁을 공격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한 며칠간의 집중 공격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고위관리 채널 12 방송에 전한 발언. 네, 이스라엘이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먼저 공격했다고요. 네, 제 텔레그램 채널에 다 링크하겠습니다. 네, 김진팔입니다. 네, 영상을 일단 위치부터 찾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같은 빨간 지붕 건물이 있는데요. 요 건물이 이제 수직으로 세워서 잘 보면 이 건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로의 모습이라든가, 예, 그리고 저기 큰 길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여기. 그리고 저쪽 뒤편에 있는 이런 건물들의 모습들이 이 장소와 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있는 어떤 지역을 뭔가 이상한 무기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뭐 백린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직을 맞추고 남북을 맞추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건물, 요 교회 같은 건물 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는 어디냐면은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콘스탄티노프카 남쪽에 있는 요 주택가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백린탄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28여단은 콘스탄티노프카에 대한 러시아의 인광탄 공격을 보고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여기 우크라이나 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국가정치 여기는 우크라이나 측인데 그래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참고하는 곳입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이 지점에 이제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예,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난 파란색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모순이라고 했죠. 이 빗금친 거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게 아니고 러시아군 무장공비가 잠깐 침투했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해주려면 파란색으로 빗금을 치든가 하세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요. 자꾸 신뢰감 떨어지니까요. 자, 수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리만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 변화가 없고 콘스탄티노프카의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역 세 군데 나오고 있고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드니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여기 있네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곳 상당히 넓은 지역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굴리아이폴리 아래쪽에서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지역 진한 빨간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포리지아 지역에는 변화가 없고요. 헤르손 지역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게 이제 인광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백린탄 근데 사실일까요? 자, 아무리 후르코 판사도 형식적으로 원고의 주장만 듣고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피고, 러시아 할 말이나? 네, 피고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가 또 이 우크라이나군에 이런 걸 밤에 떨어뜨렸는데 소위탄이라고 합니다. 9M22C 소위탄이 또 뭔가요? 9M22C 또는 러시아 머시기 소위탄은 러시아군이 BM21그라드 다른 장르 테르밋 소위탄이라고 하면 테르밋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테르밋은 또 뭘까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르밋 소위탄은 금속을 녹일 정도의 극고온을 발생시키는 파괴적인 무기로 도시와 참호 지역에 악마의 비처럼 쏟아져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화기입니다. 그래서 산화철, 녹슨 철가루하고 알루미늄 가루를 섞어서 불을 붙이면 어마어마하게 고온으로 타서 H빔 같은 거 녹여서 이 자르는 거 있잖아요. 건물 폭파 해체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탄을 만들어서 쏘는 건데 이거 민간인 지역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보면 명백히 민간인 지역처럼 보이죠. 이거 그러면 러시아가 뭐야 이거?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서 민간인 방패로 사용하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공격하지 말아야 되나? 민간인을 방패로 세워갖고 이렇게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쓰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어마어마 공장지대 같은 데는 막 뿌립니다. 네. 이게 테르밋 소위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소위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리고 있죠. 불꽃놀이, 작살. 미국 전쟁연구소 분석가들에 따르면 포크롭스키가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포크롭스크에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으로 주둔한 것이 1월 28일이었기 때문에 도시 점령은 지난 몇 주 동안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딥스테이트 지도에서 포크롭스크는 북동쪽의 작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히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입니다. 두 전투기가 서로 교전이라도 해야 할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좋다는 거 얘기 같아요. 근데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한국뉴스 제목 얼핏 보니까 막 미라주 전투기가 막 러시아를 막 공격하고 막 어마어마한 뭐 또 게임 체인저 나타나셨더만. 근데 항상 한국 뉴스를 보면 왜 이렇게 병신 같은 게임 체인저 어딨어? F-16도 게임 체인저, 에브럼스도 게임 체인저, 레오파드도 게임 체인저. 게임이 어떻게 체인저 됐냐 지금? 진짜 그냥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병신 같은 뉴스를 쏟아내니까 내가 보고 싶지가 않아. 게임이 체인지 됐냐고. 그만던 게임 체인저가 인마 어택컴스도 게임 체인저였고 인마 스톰 섀도우도 게임 체인저였는데 지금 게임이 체인지 됐냐? 그 수많은 게임 체인저들이. 우크라이나군 제110 기계화소 정여단이 konstantivka 마을에서 파브 3000 장갑차를 이용해 괴멸되는 모습. 파브가 게임 체인저다 내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군 손실의 대부분은 지휘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르비프 시장 사도보이는 밝혔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 중 50% 이상이 지휘관의 무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보이 시장은 장군들에게 이 수치를 언급하며 70에서 80%라는 더 가혹한 답변을 듣는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군사정치 지도부의 미성숙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르보프 시장은 현대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군사교육 시스템을 이 르비우 시장이라는 사람은 르비우는 이쪽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있는 골수 나치들의 고향인 이 르비우 이 지역의 시장이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전쟁터에서 죽던 말던 무슨 상관인데 네가 군인도 아니잖아. 그냥 상관할 거 없잖아. 제가 볼 때는 르비우의 출신에서 길거리에서 많이 잡혀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초창기에 르비우 시장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쪽 상대적으로 동쪽에 러시아어를 쓰는 친러계 지역에서 많이 길거리 잡혀가서 죽었기 때문에 찍소리 안 하다가 최근에 왜 말을 할까요? 자기네 동네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이겠지.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현대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구시대적인 군사교육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형태는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한 형태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다 무자격자가 지금 지휘관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것뿐일까요?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대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을 지금 직업에서 하고 있어. 그럼 다 무자격자야. 내가 학교에서 인공위성 만드는 그 전공을 했는데 지금 비단 장사 왕서방 하고 있으면 이거 무자격자라고. 넌 비단 장사할 자격이 없잖아. 너 교육 받았어? 비단 장사하는 교육 누구한테 받았어? 학교에서 학위 있어? 이 자식아, 비전문가가 비단 장사하고 있어? 그런데 비단 장사 잘만 하고 돈만 잘 벌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대학교에서 비단에 관련해서 전공한 적 없는데 비단 장사 왕서방이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적격자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발단,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의 이 모든 원인, 본 벤레이퍼는 아무리 많은 신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전쟁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전쟁을 끔찍하고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비밀 있는 하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2002년도에 엘빈 토플러 책에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필승 코리아 하면서 여자하고 어떻게 길거리에서 몸 좀 비벼보려고 축구 핑계대고 하려고 미쳐 돌아가던 그 시절, 그때 미국에서는 이란을 대상으로 워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이란 장군 역을 맡아가지고 미국 배를 어마어마하게 박살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미군 함선 16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요? 미군이 방어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그냥 날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좋아 요격했지. 너 200개 뭐 요격할 수 있어? 그럼 201개 날릴게. 마지막 한 개가 항공모함 가판을 뚫고 미국 함선 16척을 그냥 격신시키는 워게임 가상의 그거 이제 시나리오로 이렇게 했다 뭐 장기처럼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 어떻게 돼? 야야야야 그거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하자. 미군이 그냥 이긴 걸로 하자. 그러자 벤 라이퍼는 나머지 훈련은 미국의 승리를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었다며 지휘관 역할에서 물러났습니다. 야 결론 정해놓고 니네가 이기는 걸로 하려면 내가 그걸 왜 들러리를 쓰니? 안 해! 흥! 그러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2002년도 미국의 워게임에서 밀레니엄 챌린지라는 워게임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는 러시아군이고 우크라이나군이고 간에 아무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뭐예요? 무자격자가 지금 전쟁터에서 지휘관이랍시고 부하들의 목숨을 갖고 놀고 있는 거죠. 나토의 방공 능력을 400% 증강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보유량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라고 리테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대전에서 나토가 지난 30년간 교리로 정립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공 시스템과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때문에? 리퍼 장군. 폴 벤 리퍼 장군이 창시한 이 교리 때문에 이제 대공 미사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는데 많이 쓰면 뭐해? 더 많은 미사일을 날리면 그만인데 대공 미사일 니네 몇 개 있는데 3,000개 있어? 그럼 3,001개 날려주마 이런 건데 뭐. 나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IRST 산프티 미사일로는 격렬한 전투 상황에서 며칠밖에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합니다. 그런데 이 폴 벤 리퍼 장군의 교리를 철저히 따라한 게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계란 드론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거죠 지금. 지금 그 교리를 철저하게 따른 러시아가 이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라늄 드론입니다. 저게 방공망에 과부하를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싼 거를 그냥 막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싸구려니까 요격 안 해도 돼? 왜? 걔도 맞으면 폭탄 터져. 그 계란 드론에도 다 폭탄 들어있어. 그거 무시하다가 그거 맞아서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미사일이 막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적절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에 무한정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막 고품질 막 명품 작전. 그런 것도 어차피 맞으면 터지면 끝나. 이런 거죠. 러시아 측이 지금 새로 만든 그 대공 미사일 스팅어 같은 거죠. 이제 이글라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제 텔레그램에 링크하겠습니다. 오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야간 공습하니까요.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매일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르셀로미타 그리브리히는 주조 및 기계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이번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기값이 비싸져서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계속 공격하니까 이제 전기값이 거의 3배로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에서 사오잖아.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소에서 못 만들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오니까 전기값이 비싸니까 공장이 멈추는 거야.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평화계획 고수, 키예프 모스크바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경고, 미국 키예프 도심 지하에서 비밀회의 준비 중. 비밀회의 하면 어떡할 건데? 지하에 와갖고 젤렌스키 불러놓고 뭐 조인트 까고 따기 때릴 거야? 엎드려 뻗쳐 시킬 거야? 안 하겠다는데 어떡할 건데? 러시아는 키예프 정권이 터키 및 볼로 송유관에 대한 사보타주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감지했다고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 소문 채널에서 봤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빠르네 그 사람들이. 한 사나흘 빠른 것 같아. 흑해에 지나가는 바다에 깔려있는 송유관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계획이라고 그걸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잖아요 내용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며칠 전 경고했듯이 키예프 정권은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블루스트림과 드루크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사보타주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로부터 군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산타클로스가 존재할 가능성만큼이나 희박하다. 디에리 마리안이 유럽의회 의원. 그러니까 900억 유로를 빌려준다는 건데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를 빌려준다는 건데 어떻게 갚느냐. 러시아한테 배상금 받아서 그럼 이긴다는 전제하에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져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900억 유로 뱉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은 유럽 EU 의회 국회의원인데
그럴 가능성은 산타크로스가 실존할 가능성만큼 적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총리 메르츠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하루 평균 5시간 반을 화면을 보내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데 너네 인마 재산 지키라고 가라앉은 집 애들 전쟁터 해갖고 강제로 영웅돼 갖고 산화해갖고 인마 국민위협에 못 쳐갖고 이 새끼야 영웅 대접받고 그러라고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김진팔 채널에 와갖고 소셜미디어에 와갖고 이 새끼야 똑바로 정확한 교육 받는 게 낫지 않겠니? 너한테는 그게 손해겠지 이 새끼야. 발리에서 도망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군파라 뉴스에 따르면 문신으로 미뤄봐 지난 시신은 2월 15일 납치된 범죄 저지의 두봉 이고르 코로마코프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건가 봐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그 마피아 아들인데 납치돼 갖고 발리에 놀러 갔다가 납치돼 갖고 손가락 잘리고 영상 나왔는데 토막으로 발견됐대요.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예? 이 사람 여자친구인가 봐. 어쨌든 깡패 아들이면 뭐 이쁜 여자도 사귀고 좋네. 와, 대박인데?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드니프로에서 유럽인들을 속여 돈을 갈취하던 사기 사무실 4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임마 러시아만 사기치지 왜 유럽까지 사기를 쳐갖고 우리 형님들이 나한테 임마 뒤통수한방 맞았잖아. 야, 하지마. 이 경고성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러시아 특수부대가 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유럽 쪽에서 누가 사기를 당했나 봐요. 그래갖고 보복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야, 유럽에서 새끼야 문제 생겼어 하지마 이렇게 경고 들어간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트럼프. 흥미로운 언론 보도입니다. 미국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뭔가 핑계를 대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 지금 젤렌스키 스타일로 네타냐후 스타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야, 자 나중에 하자. 지금 비상사태야. 뭐 이런 거. 그런 의심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냐 하면은 멜라니아 트럼프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의장직을 맡는데 내가 의심했는데 이 멜라니아 차기 후보로 지금 대선급 주자로 키울 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옛날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취임식 할 때 백악관에서 앞에서 사인하고 있는데 뒤에서 탁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제 내가 이거 본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피아 영화를 보면서 누가 조직의 보스이고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멜라니아. 그러니까 지금 이때 농담같이 했는데 처음부터 멜라니아 이미지 세팅을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요거 또 보이죠? 요거 보고 제가 뭐가 느껴지십니까? 정장을 입고 흑백으로 쫙 굉장히 권력과 이 권위적인 어떤 뭔가 그런 신뢰가 가는 믿고 나의 어떤 운명을 맡기고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후광이 뒤에서 팍 하고 막 검은색으로 딱 대비를 딱 하면서 검은 정장의 권력 이런 유니폼 이런 표시거든요. 그리고 흑백으로 쫙 해갖고 야 진짜 이거는 마피아 보스 같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 이거 뭔가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때 보세요. 멜라니아가 다음 대선 주자인가 제가 썼습니다. 이거 언제예요? 1월 29일 날 썼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멜라니아 이거 다음 대선 주자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거예요. 네? 멜라니아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을 옹호하며 막 굉장히 이제 뭐 이런 거 또 멜라니아 트럼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고 지금 굉장히 미국 법무부는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에 따라 350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또 같은 날 발표했어. 멜라니아 다큐 나오는 날 이걸 해갖고 멜라니아 다큐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기념한다는 날짜를 맞춘 모양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 감독 있잖아요. 멜라니아 영화 만든 감독이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앱스타인하고 그 여자들 나쁜 짓 했다고 또 이스라엘로 도망가 있는 감독이에요. 굉장히 중량급 대선 후보급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드베데프가 되나?
러시아의 메드베데프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푸틴이 또 받아서 연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거 보고 배워갖고 멜라니아한테 다음 대통령을 한 번 시키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탈레반이 또 뭐 하고 이 파키스탄하고 전쟁이 나고 자살 폭탄 테러 나고 난리 났습니다. 이건 오늘 나온 거고요. 어제는 또 저 파키스탄이 이라크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 카불에다가 또 막 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이란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여기 있고 파키스탄이 또 여기 있어요. 이것도 어떤 상황일까요? 이란은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친한 나라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러시아하고 친하니까 이란도 아프가니스탄하고는 이제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 근데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어. 근데 파키스탄이 잘하고 있다고 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뭘까요? 이란을 어떻게 좀 병력을 이쪽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건가? 기자,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전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개입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개입하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파키스탄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총리와 훌륭한 장군 그리고 제가 매우 존경하는 두 명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공격하는 거 잘하고 있대요. 이게 뭐 진심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네,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 뭐지? 총으로 파키스탄 헬기를 쏘고 있는데 헬기가 도망가. 와 대박이다. 야 헬기가 그냥 미사일 한 방 쏘면 죽는데 이 사람은 진짜 용감하네. 야 진정한 용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155mm 곡사포를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일부 외교관과 그 가족들의 출국을 승인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토미 피거 국무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들에게 이란을 즉시 떠나고 이란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함이 이스라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이 화장실 변기 막혀가고 똥도 못 산다는 그 항공모함이 도착했대요. 미국과 이란 간의 제네바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됐으며 핵심 전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쟁 할 모양이네. 전쟁이 임박했다. 이란 핵 협상과 관련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 거부. 월스트리트 저널. 이란과의 전쟁 발발 전 유가 급등. 새 소식. 오브다 공군기지에 있는 F-22 전투기 몇 대가 이미 활주로에 나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향후 48시간에 페르시아만에서 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저께 또 나온 게 있었죠? 네, 이 영상. 이스라엘의 나비가 누군가에게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곧 일어날 이 기적을 제일 앞줄에서 목격할 것이다. 이 얘기 어제 말씀드렸죠. 당신은 곧 일어날 기적들을 가장 앞줄에서 목격하게 될 겁니다. 나비는 마이크 쿠거비에게 이스라엘인들과의 이란과의 전쟁을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딱 보면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드렸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저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고. 그 곡과 마곡 전쟁을 핵심만 말하면은 전 세계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뺀 모든 사람이 곡과 마곡인 거예요. 그 읽어보면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그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러 오는데 예,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이 곡과 마곡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의 모든 지구인을 다 멸망시킨다. 그 수단이 뭐라고 했죠? 불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불과 유황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이 전 세계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남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외의 모든 지구인은 싹 다 죽을 거다. 근데 이게 이 잘못된 건 뭐냐면 일단 너무너무 많이 잘못됐는데 일단 신의 예언은 그 신이 선택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그 신이 결정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때를 내가 마음대로 지금 해라 나중에 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입이라서 그런지 신의 시간표를 따를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정한 시간에 신을 부리려고 해. 그러면 신을 섬기는 자세일까요? 신을 부리려는 자세일까요? 예,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이비는 항상 신을 부리려고 해요. 신의 의지를 따르는 게
그 종교잖아요. 근데 이 사이비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신을 자기 의지대로 부리려고 한다고요. 예, 그게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이비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 자신들의 잘못된 해석, 성경 해석으로 인해 실망을 당하게 되면 대다수의 이탈자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이탈자들은 아마 진정한 종교단체를 찾아서 어디론가 가겠죠. 유대인들 중에 상당한 이탈자가 생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